매해 최저 점수 등수 갱신하면 어떡해. 자, 봐봐 얘들아, 무용하는 거 보자. 요것만 하면 끝나 오늘. 자, 조용히 해라. 자, 첫 단락부터 보세요 애기들. 자, 첫 단락 봐봐. 자, 안무가 어원상 춤과 스기의 합성어 라는 사실은, 자,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하여 춤을 추는 행위와 연결되어 출현됐음을 시사한다 나와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안무의 기보법에 대해서 나와있죠. 요 글은. 그러니까 안무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 악보에다가 음표 쓰는 것처럼 춤추는 것도 뭐 할 수 있어? 기록으로 악보처럼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 얘기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프랑스의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자신의 무용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서 무보 체계를 이제 보샹이 무보 체계를 만들었고, 자, 이후에 페이의 씹새끼가 정리를 해서 1700년대에 출판을 한 거예요. 페이가 이것만 안 했어도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배웠겠지. 다 아유니 때문에. 알겠어요? 미안. 첫 단락에서 여러분들 이 안무는 뭐로 시작했다? 기보하는 그 기록하는 무언가랑 함께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들 춤이 우리가 이제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영상 말고는 이제 우리한테는 영상 말고는 춤을 어떻게 기록하는 수단이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 3번 문제를 한번 쓱 보시면요. 3번 문제 한번 봐봐. 뭐 대충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는 안 생겼겠지만 대충 이런 게 안무의 기보법이구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음?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단락 갈 거야. 자,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발레가 상연되었던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었대. 아마 그렇구나. 그래서 관객들은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궁정발레는 무용수들의 공간상의 배치나 동선이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냥 그때는 그랬대요. 관객석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무용수들이 움직이면서 막 별표를 만들고 동그라미 만들고 세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따라서 페이의 기보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2차원인 종이 위의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해서 무용수의 진로와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위에 관객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뭘 자꾸 보여주고 싶어 했었어? 기하학적 패턴들, 그러니까 뭐 별표, 뭐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시대의 춤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기 위해서 애썼다. 언제?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에.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냥 뭐 그랬구나 하고 끝이야. 요거는 그냥 뭐 이해할 만한 뭐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이에요. 자, 3단락. 페이에는 자신의 기보법을 통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을 했는데, 자, 우선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규정을 했대. 사각형. 무보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사각형은 직사각형 구조의 궁정홀 전체 공간을 의미하고, 또한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지션, 파, 이런 건 이제 9개의 동작 요소, 그리고 카당스, 피겨로 세분화를 했대요. 자,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뭔지 다 나옵니다. 포지션과 파는 발의 위치와 발의 내딛는 형태. 그냥 이거 여러분들 뭐 이유가 있겠어? 받아들여야지. 용어가 그런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카당스는 뭐래? 움직임의 박자. 자, 또 끊어주고.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 여기까지. 자, 근데 기보를 할 때 당연히 종이에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2차원의 종이에다가. 그쵸? 자, 그래서 그 아래. 자, 그 페이의 기보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에 카당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한 형태였다. 아까 위에 설명해줬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는 게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서.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 연속적 과정에다 세모 쳐놔.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키워드 위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 크게 동그라미 쳐보자. 요게 이제 강조가 되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직선적이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정적이고 직선적이다. 이 뒤에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다음에 누가 나와? 라반이라는 친구가 나오잖아.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대각선의 움직임을 더 중시했으니까 그거에 비해 조금 더 단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지만 페이의 기보법에 의해서 안무라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대. 아, 그렇구나.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움직임 요소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가 되었고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대. 선생님 아까 약간 딱딱한 느낌, 그치? 고정적인 느낌이라고 얘기했었지? 수직, 수평,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가 되었다. 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제 2차원의 네모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게 뭔가 3차원의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마도 이제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글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그 시대의 발레가 원래 수직, 수평을 중시해서 이렇게 그렸는지 아니면은 이 시대의 기보법이 평면에 2차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직, 수평 위주로 발달하다 보니 그 시대의 이제 발레들이 다 그렇게 수직, 수평 위주였는지는 정확하게 그래서는 언급이 안 돼. 선생님도 뭐 발레에 대한 조예가 깊은 건 아니라서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 시대의 발레들이 좀 어땠다는 거야? 수직과 수평 위주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라고 이제 글에 나와 있는 거지. 기보법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발레 자체가 원래 그래 먹어서 기보법도 그렇게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런 것들이 기본 테크닉이다. 그래서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여기까지는 언제야? 여러분들 페이에 때 1700년 그 근처에서 페이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랑 조금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20세기 초의 안무가인 라반은 페이에의 무용 기보법을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토대로 삼아 자신의 무용 기보법을 고안을 했고 이를 통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봅시다. 라반은 당대 지배적이었던 춤 형식인 발레의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움직임 원리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 공간과는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하면서 조금 더 유동적이고 조금 더 이 수직 수평에서 벗어난 그런 움직임을 좀 강조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생겼지. 자, 그 뒤에 있는 글이랑 같이 볼 거야. 자, 라반은 발레 움직임이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이 제한된 방향성의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쳐줘야지. 그치? 그리고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도 라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예 안 나오냐? 그거는 아니야. 다 나와. 자, 다시 얘들아 직선적인, 고정적인, 2차원적인 느낌에 대해서 라반은 뭐라고 한 거야?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에? 자, 그럼 이거 부정적으로 봤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반의 기부에 이런 게 안 나왔냐?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은 거지. 자, 뒤에서 여러분들 글을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이에 비해 대각선 방향성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발레의 공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기존의 발레에 비해서 뭐가 조금 더 불안정해? 기존의 기존의 발레는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라반은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뭘 얘기했어요? 대각선의 방향성. 요걸 얘기했지. 다시. 대각선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대? 불완전하고 능동적이래. 알겠어? 근데 아까 제한적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지적했으니 그럼 라반은 상대적으로 뭘 좀 더 좋아하겠어? 당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대각선 방향성의 움직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됐어? 자, 그리고 그 뒤에 자, 라반은 춤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경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춤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어떻대? 라반 입장에서는. 춤은 본질적으로 어떤 거야? 불안정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왜? 대각선이 어떤 거니까?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 시대의 다른 이 안무가들은 아마 뭘 좀 더 강조한 것 같아? 그렇지. 안정감과 수동성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죠. 제한된 방향성을 가진. 그치? 그래서 라반이 이걸 깨부시고자 새로운 기보법을 고안했다라는 게 이 글의 취지인 거야.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약간 추상적이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막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글에 있는 키워드 정도는 다 암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자, 그래서 배제를 했느냐? 아니야. 안정적 움직임도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가져갔어. 근데 동시에 당대에 안 했던 대각선 방향의 불안정한 움직임도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달랐던 거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AND예요. AND.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인 거야. 다시.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안정적인 평면과 불안정한 대각선을 결합해서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자,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면,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면,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이라는 세 평면을 제시했다. 자, 그림 나와 있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앞뒤를 나눠주는 게 누구야, 얘들아? 앞뒤 나눠주는 거. 잠깐만. 내 잘못 기억. 미안. 앞뒤를 나눠주는 게 수직면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 네모 박스는 그림 못 그리니까 안 그릴게. 이 부분이 앞쪽이고 이 뒤쪽을 여러분들 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한번 쓰면서 가보자. 앞과 뒤를 수직면이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면의 뒤쪽이 여러분들 뒤쪽인 거지. 수직면의 뒤쪽. 그렇지. 수직면의 뒤쪽이 뒤쪽이겠죠. 당연히. 자, 그럼 시상면이라는 게 또 있지. 선생님 그림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봐봐. 이제 우리 독자들 기준으로 그냥 보자. 독자들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 시상면은 뭘 쪼개준다 했어, 얘들아? 좌우를 쪼개주겠지. 맞냐? 좌우를 쪼개준다 했으니까 독자 기준에서는 요쪽이 좌쪽일 거고 여기 이렇게 네모 하나 나와 있잖아. 잘 봐. 요 오른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쪽이 되겠죠. 물론 이제 만약에 무용수의 앞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될 거야? 좌가 아니라 우가 되고 이쪽이 좌가 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좌우 구분을 이 시상면이 해준다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날개처럼 있는 거 이게 뭐야? 수평면. 뭘 구분해? 위아래. 당연히 쉽지. 그치? 일단 외워.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좀 더.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닌 평면들을 하나의 중심에 교차시켰대. 자, 천천히 이해해보자. 4개의 꼭지점 왜 나왔냐? 이 평면들이 지금 다 뭐야? 사각형이지? 사각형의 꼭지점 몇 개예요? 4개겠죠? 그치? 4개의 꼭지점을 가진 새끼들, 즉 중앙에서 교차하는 거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지? 그치? 그리고 그 꼭지점들을 다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2개의 꼭지점을 가지는 정이심면체가 된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한 결정체를 라반은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로 소개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정이심면체의 꼭지점들은 각각 다 뭐였었던 친구들이야? 원래 수직면, 시상면, 수평면의 꼭지점 출신인 거지. 그거를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이심면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뒤에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봐봐. 3페이지래, 병신. 3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3번에 있는 그림 보니까 막 여기 꼭지점에 번호 같은 거 다 매겨져 있는 거 같지? 이게 막 중구난방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야?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다.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뭐예요? 꼭지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꼭지점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됐나요? 자, 다시 글로 넘어갑시다. 자, 7번째 단락이에요.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대. 다시 한번.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이 어디다? 각 꼭지점. 그러니까 이 꼭지점들이 뭐야? 중앙에 있는 신체가 건드릴 수 있는 제일 먼 지점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쭉 뻗으면 정이심면체, 위로 쭉 뻗으면 뭐야? 정이심면체 저 위에 꼭지점에다가 손을 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데? 주위 공간. 그냥 외우면 돼요. 얘가 이렇게 썼으니까.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았대. 그냥 그렇구나. 그는 몸의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자,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래. 자, 가령 사례 나와 있으니까 사례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뒤에 문제에 나와요. 자, 뒤에 있는 그림이랑 좀 왔다 갔다 해볼 거야, 애기들. 자, 가령 부분 봅시다. A 스칼라는 정의신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시상면의 꼭지점을 거쳐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한대. 자, 3번 문제 가보세요. 자, 우리 지문에서 어디서 시작한다 했었어? 그렇지, 수직면의 꼭지점 써버려. 1번에다가 1번이 어디야 얘들아? 그렇지, 수직면의 꼭지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 시상면의 꼭지점. 자,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몇 번? 2번. 2번이 뭐야? 그렇지, 시상면의 꼭지점.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 그 1번이 물론 이제 수직면의 꼭지점 맞는데 수직면의 꼭지점 몇 개 있냐? 2개 씨발 뒤질라고. 수직면은 뭐야? 사각형이니까 4개의 꼭지점인 거야. 그 4개의 꼭지점 중에 하나를 찍은 거겠지, 1번이. 알겠어? 그 다음에 1번 꼭지점에서 2번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어? 다시 봐봐. 그렇지. 수직면으로 간다 했잖아. 그치. 여기 가령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다시. 수직면에서 시상면으로 넘어간다 했었지. 그러니까 2번은 뭐에 저기가 되는 거야? 시상면. 알겠어? 자, 그 다음 수평면도 가야 되겠지. 그게 몇 번이야? 3번. 알겠어? 그럼 3번은 뭐? 수평면. 그럼 3번에서 어디로 넘어갔어? 4번. 4번은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수직면이 되겠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수직면으로 마지막 다시 돌아왔지? 그럼 수직면은 뭐랑 뭘 가르는 거였어? 뭐야? 수직면은 아까 위에 있었잖아. 그렇지. 앞뒤로 공간을 구분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3번 문제 여러분들 2번 선택지 봐봐. 이거 딱 그냥 재활용하기 참 좋겠지 여러분들. 몇 번 찍어놓고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딱 편하겠지. 그럼 4번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5번으로 가야 되겠지. 이 이후 과정도 여러분들 다 동일한 거예요. 수직면에서 어디로 가야 돼? 스칼라 A 스칼라는 뭐였었어 얘들아? 수직면에서 어디로 가? 시상면. 그 5번은 뭐가 될까? 그렇지, 시상면이 꼭지점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거 A 스칼라라고 써있으니까 지문이랑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뭐 무용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기는 갖다 박은 거야. 예송아, 맞아? 죽으면 안 돼, 예송아. 안 죽었어. 그렇지, 죽진 않았지? 아, 그랬어? 알겠어. 자, 여기 A 스칼라 선생님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글로 가세요.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3차원 조형성을 구현을 하는데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했고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로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대. 이에 따라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3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해서 신체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 기호법을 개발했다. 그냥 뭐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뭐 따로 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생각 안 해도 되겠지. 학교에서 뭐 보여줬냐? 혹시 하실 때? 그런 거 없지? 응. 아직 안 했어? 다시 봐봐.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우측에는 우측 신체 동작. 그 다음 좌측에는 좌측 신체 동작. 요렇게. 알겠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자, 마지막 단락. 8번째 단락입니다. 끝났어요. 라반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을 탐구하여 20세기 초 현대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반박, 아쉬움, 한계점도 조금 있나 봐요. 근데 라반의 이 논의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와 그에 따른 움직임만 강조가 됐기 때문에 춤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 내용이 무슨 내용일 것 같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무를 할 때 이게 기계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무에도 막 감정 같은 걸 실을 필요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라반의 기호법에서는 약간 부족했다는 취지로 마지막 부분 이해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됐어? 재미 존나 없지? 미안해. 힘내. 1번 엄마랑 같이 해봐. 자,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엄마랑 같이 해보세요. 자, 3번, 4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너네 쫄 것 같아서 같이 봐주면
자, 3번 문제 여러분들 아까 2번 선택 설명했죠?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1번 꺼져 씨발. 자, 3번 봐봐. 반복한다 했으니까 12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겠지. 그치? 그 다음 4번 봐봐. 이 12개의 점들이 다 뭐였었어? 꼭지점. 그 꼭지점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죠? 아까 주위 공간. 그치? 이 주위 공간들이 다 뭔데 얘들아? 사람이 그 중앙에 있어서 각 신체의 끝부분이 닿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지점 처리를 했었잖아. 그래? 그래서 4번 선택지도 적절한 거야. 자, 5번 봐봐. 자,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안정적 움직임과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교대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게 한 평면에서라는 표현을 쓰려면 여러분들 어때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면으로 다른 면으로 넘어갔죠. 자, 수직에서 수직 맞나? 수직에서 시상, 시상에서 어디? 수평에서 수직 이런 식으로 다른 면으로 계속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요 기보는 이전에 수평만 강조하던 기보랑은 다르게 뭘 강조할 수 있는 거야? 대각선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한 평면 내에서의 이 씨발놈들. 자, 봐. 요렇게 하는 건 뭐야? 요렇게. 그렇죠. 한 평면 내에서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대각선이 되겠죠. 왜? 한 평면에서 다른 평면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요 안정적 움직임,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안정적 움직임은 요 A 스칼라에서는 등장하지 않겠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 에? 물론 요걸 배제한 건 아니라 그랬어 아까. 자, 근데 대각선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한 평면 내에서 대각선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그냥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평면 내에서 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A 스칼라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A 스칼라는 보니까 다 뭐에서 시작했냐? 수직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가? 수평 아니야. 수직에서 시상면. 물론 이건 이제 외워. 네 시험 봐야 되니까. 수직에서 시상에서 수평에서 수직 이렇게 넘어가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면들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A 스칼라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 스칼라가 있어. B 스칼라는 근데 뭐 씨발 막 시상면에서 시상면이 어떻게 생겼던? 시상면이 이거 씨발 뭐야? 좌우 잘라주는 거니까 막 요런 작업이 있다고 치자. 요 작업. 요거는 뭐야? 그렇죠. 한 평면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요렇게 움직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야지 이제 뭐야? 대각선의 움직임이지. 이해돼? 네. 열심히 했다. 이해했어요? 네. 진짜죠? 네. 다시. 그럼 라반은 대각선의 움직임을 중시했지? 맞아? 그러면은 한 평면 내에서 움직임을 아예 안 썼을까? 그건 아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안정적인 그 수직 수평의 그런 움직임도 어때? 배제했어 안 했어? 그거 배제 안 했지. 그것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뭐도 썼다? 대각선의 움직임을 조금 새롭게 이제 넣었으니까 이걸 강조한 거지. 선생님이 아까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라고 A뿐만 아니라 B라고 설명했으니까 안정적인 것도 있고 불안정한 것도 있고. 다시 안정적인 거라는 건 뭐야? 한 평면 내에서의 수평적인 움직임만 나오는 거. 근데 여기 플러스 뭐까지 한 거야? 한 평면 내에서 다른 평면까지 넘어가는 이 대각선의 움직임까지 함께 가져간 거지. 둘 다 강조했어. 하지만 A 스칼라에는 뭐가 안 나온다? 그렇지. 한 평면 내에서 수직 수평만 나오는 거 안 나온다. 따라서 A 스칼라에 대해서는 5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와,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B 스칼라로 해가지고 한 평면 내에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5번. 그렇지. 예를 들어서 1, 5 해봐. 1이 어디야 얘들아? 수직. 5는? 시선이야? 미안해. 내가 안 써놔갖고. 씨발 그럼 뭐가 또 그거냐? 수직인 거? 4번? 그래. 1, 4 이지라면 뭐야? 그럼 이거는 한 평면 내에서 하는 거겠지. B 스칼라가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자, 4번.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는 아마 그게 와닿을 것 같지 않은 팁이긴 한데 선생님 열심히 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 선생님 열심히 또 춤춰줄게. 4번. 4번은 씨발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좀 수능 특강이 좀 그래. 그냥 그래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엄마랑 풀어봐라. 3번이야 3번. 야 이거 동선 누가 만들어줘? 그 보기에 있는 이 새끼 누구냐? 그 윌리엄 포사이스 이 새끼. 그 아무 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 얘 뭐가 계속 움직인대? 그치 추가 계속 움직인대요. 추가 계속 움직이면서 관객들이 뭐 하는 거야? 쳐맞으면 뒤질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 요리조리 피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술이고 그게 안무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3번 봐봐. 이거를 선생님 처음에 읽을 때 사실 3번을 못 걸렀거든? 왜 못 걸렀냐? 씨발, 안무가가 추의 움직임까지 다 고려를 한 거니까 안무가가 고려한 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찍을 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인가? 하고 봤더니 3번이더라고, 답이. 3번이야.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끝! 근데, 오늘 선생님이, 아까 20분은 내 잘못이야. 너무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그 글을 막 씨발 후루룩 짭짭 읽는 스타일은 아니어서